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또 공부할 주제는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자, 해석학에서 이 수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수열의 수렴의 정의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자, 수열의 이제 수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사실은 이제 요 동네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처음 보는 것이 아니고 약간 맛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학 미적분학에서 배웠을 거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고등학교에서도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그런 단원에서 요 동네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거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학 미적분학이 조금 약한 학생들은 이미 고려해가지고 대학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자세하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물론 아주 쉬운 내용부터 또 여러분들이 상당한 수준의 그런 중요한 내용까지 선생님이 다 설명할 예정인데 여러분의 강의를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수강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을 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에 수열의 수렴에 관한 정의가 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수렴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왔을 거랍니다. 자, 선생님이 바로 일단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예제 23번에 수열 n분의 1이 지금 0에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책에서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보통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분의 1의 극한값은 뭐냐라고 물어보리면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문의 상수는 극한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의 극한값은 0이라고 하는 값에 요 0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바로 적어버리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들 공부하냐면 n이라고 하는 값이 한없이 무한대로 갔더니 n이라고 하는 값이 한없이 무한대로 간다이면 요 놈의 의미가 요 n분의 1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니까 요놈의 극한값은 0이다라고 이렇게 적겠다. 요렇게 얘기했던 게 고등학교 책의 내용이 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그쵸, 극한값이라고 하는 요런 개념들, 수렴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이 가장 그 기초적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약간 변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학 수학 과정에서는 이 수열의 수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고 아주 은밀하게 이 수열의 수렴에 관한 정의가 여기 선생님이 잘 적어놨는데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열을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놈의 극한값이 0이면 수렴하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요놈의 극한값이 0이라고 0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그 수학적 표현은 반드시 이 수렴의 정의를 통해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게 요 동네 얘기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의구는 수열의 수렴에 관한 요 정의는 여러분 자다가도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가지고, 자, n이 자연수, 우리가 고려한 임의의 자연수, 그쵸? 적당한 자연수 K보다 n을 크다라고, 또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절대값 xn 빼기 x의, 자, xn 빼기 x의 절대값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값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해도 상관없답니다. 를 만족하면 수열 xn은 x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방식으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xn의 극한값은 x다.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기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놈의 극한값이 x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의를 그대로 충족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요 정의대로 요걸 이제 적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먼저
요 엡실론이라고 하는 값, 자, 요런 값을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수열의 수렴을 얘기할 때는 매우 작은 값, 정말 그쵸, 엄청나게 작은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답니다. 자, 무슨 값이라고? 엡실론은 임의의 양수값인데 엄청나게 작은 양수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에 대응하는 자연수 K란 말이 나와 있죠. 2에 대응하는 자연수 K. 요 자연수 K라고 하는 것은 자, 엡실론하고 엮여 있는데 엡실론이 한없이 작아질 때에 그렇죠? 이 자연수 K는 한없이 커지는 값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된답니다. 자, 엡실론 값이 매우 작은 양수 엡실론과 그놈하고 함수 관계에 있는 그놈에 대응하는 자연수 K, 엡실론이 한없이 작아질 때 K는 한없이 커진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K 값이 존재해가지고 N이 K보다 크다 내지는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를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엡실론이 엄청나게 작아질 때 K는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하면 K 값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 값보다도 N이 더 커지려고 그러면 자연수 N이 그러면 우리는 요놈을 머릿속에 여러분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N이 이렇게 한없이 어떻게 된다? 무한대로 간다. 말로 쓰면 요 N값이 한없이 뭐하면 커지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다고? N이 한없이 커지면 그러니까 요 K가 엄청나게 커지면 N도 그놈보다 더 커야 되니까 N도 한없이 커지면 그런 얘기죠. 이렇게 커지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우리가 요 절대값의 개념에서 요 XN에서 X를 뺀 값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이었는 XN과 X 사이의 뭘 얘기한다? 거리를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뭐라고요? 절대값 XN 빼기 X라고 하는 것은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거리를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요 XN하고 X의 거리가 요 엡실론 엄청나게 작아지는 요 양수값보다도 작아지기 위해서는 요 거리가 그쵸? 거리가 그쵸?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죠. 그쵸? 그러니까 XN이 자, 여기까지 고려하면 자, 요 절대값 XN 빼기 X라고 하는 것은 X와 XN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엄청나게 그 거리가 작아지면 결국 XN은 거의 X에 거의 붙어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까지를 만족하면 결국 수열 X에는 X에 우리는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구도가 그렇죠. 자, 엡실론이 엄청나게 작아지니까 K 값은 엄청나게 커지고 등달아서 N의 값도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 XN과 그쵸? XN과 X 사이의 거리. X 사이에 그쵸? 거리가 그쵸? 거리가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쵸? 거리가 어떻게 된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원색적으로 한번 적어보겠다는 거죠. 엡실론이 엄청나게 작아지니까 이에 대응하는 K가 엄청나게 커지고 N도 등달아서 한없이 커져버리고 그랬을 때에 XN과 X 사이의 거리가 한없이 가까워질 때에 요 X는 뭐하다? X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기억을 해보면 임의의 엡실론, 그쵸? 양수 엡실론이 존재해가지고 이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자, N이 K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절대값 XN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할 때에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의 극한값을 X라고 적고 우리는 요 X열 XN이 X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열 n분의 1의 극한값이 0에 자, 요 수열 n분의 1이 0에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라고 하면 이 틀을